시작합시다. 한 주는 휴가였고 한 주는 입원했었고 이렇게네. 목요일날 입원해서 화요일날 퇴원. 목, 금, 토, 일, 월, 화? 그 광복절이 겹치다 보니까 그날 수술하신 거예요? 예, 핀 꼽았어요. 그냥 6주 돼야만 뽑는다. 많이 다쳤네요. 근데 6주 동안 물을 못 들어가. 핀 꼽은데도 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 6주 동안 일단 물 사용 못하니까. 많이 불편하지. 아니 이게 어떻게 부러진 거예요? 뼈가? 예, 부러지고 심줄이 그 5번째 손가락은 심줄까지 같이 부러나고 아따. 두 개 다 뼈는 골절이 왔고 지금 예. 엄청 아프셨겠는데요? 아픈 거는 별로 몰랐는데 이제 심술이 이제 잘 사용이 되겠는지 앞으로? 예, 아 진짜? 그 정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첫마디여가지고 그냥 그 여기는요? 얘 새끼손가락 여기는 뼈가? 예, 거기는 뼈만 여기는 힘줄이? 거기도 뼈도 그렇고 심줄도 힘줄도 그렇고? 예. 왼손이죠. 그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은 없겠네? 근데 제가 청소일을 주업을 하다 보니까 발목도 많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해서 근데 왼손이 있잖아요. 네, 왼손이 오른손 예, 잡이시잖아요. 오른손이 아프니까 왼손을 또 줄여 이렇게 오른손 발목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감안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응? 감안하고? 네, 그 전에 같으라면 그래서 과거에 못 들고 내가 왜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헤어못나요? 우울하고 그래. 자책하고? 네, 그랬는데 뭐 이런 데도 다니고 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가 조금 생각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그게 집단 참여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집단 참여에서 어떤 것 좀 때문에 좀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집단에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에 것도 지금 저도 계속 좀 돌려보고 있거든요. 다시 돌려보는데. 아, 영상을? 예, 영상을. 제가 참석하기 전에 봤을 때 하고 지금 참석하면서 봤을 때 말하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게 다르게 들려져서 좀 마지막 제가 참석할 때 조금 참여하느라 했던 게 그 영상을 보고 조금 이제 감이 와서 예, 처음에는 그냥 싸운다? 근데 이런 싸움을 난 이런 욕도 먹어야 된다? 그 욕 먹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갈등을 싫어서 계속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에 욕을 먹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영상 다시 보니까 내가 좀 앞으로도 좀 막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조금 와닿는 게 좀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과거 후회하지 않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옛날 같으면은 아 내가 그때 말을 타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생각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 옛날 같으면. 네네. 근데 그게 왜 바뀌었냐고요? 집단하면서 뭐 때문에? 수풀림 한 데서 제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게 이제 계속 과거를 계속 해결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지.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그게 암수하고 사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개입할 때도 보면 그거를 이제 피드백 하시는 거 보고 맞다, 저게 맞다. 과거보다는? 네, 과거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지금 그걸 잘 해결할 것인가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수풀 덕분이라고? 수풀림이 많이 이제 네. 경쟁심 느낀다. 수풀 좋겠다. 오늘 결혼식 갔어. 좋네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제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그 제가 이번 끝나고 와서 아이하고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여느 때는 매번 싸우면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일단 싸울 때는 막 둘 다 욕을 막 이렇게 퍼붓고 하는데 싸우고 나서는 아이가 먼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해요. 사과라는 게 그 싸운 내용의 뭐 상황이나 뭐 내용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피해버리더라고요. 아야, 이번에 좀 강력하게 아이도 저한테 막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 죽었음이란 말은 안 했는데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예, 단어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나서 지금은 이번에 사과도 안 했다고요? 사과도 안 하고 피해버려. 제가 그러면 이제 문 닫아버리고 문 이제 거실문 열어놨다가도 이제 엄마만 들어오면 닫아버리고. 예, 그리고 어쨌든 눈도 마주 안 치고 이렇게 쌩 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운 대로 다른 데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게 같이 나도 그래 니 쌩까 나도 이렇게 개무시한다. 이렇게 아무렴 내가 칼자루 쟀는데 네가 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시도를 해보지 하다가 그 말을 딱 걸고 얘기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어떤 마음이냐고 그냥 얘기해보자 뭐 네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그게 제일 많이 꼽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짜증이 났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짜증이 났다고. 그 다음부터 그 말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서 그 다음 자기 서운한 얘기를 예전에 과거에 이제 엄마 같은 상황에서도 엄마는 욕을 할 소리 다 하고 자기가 욕을 하면 아빠가 탁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아빠가? 예, 그게 무섭대요. 자기는 아빠한테 맞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하고 대항하는 거 이제 소리를 막 이렇게 어디 엄마한테 대드냐? 예, 그런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바락바락하는 거. 그 자기는 무서워서 이제 또 할 얘기도 못하고 제가 여기를 참석하면서 아이하고 아마 이 씨발 새끼하며 그런 욕을 했었어요. 얘한테? 예, 그 전에 그런 욕은 안 하고 그냥 소리만 바락바락 저도 굿발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단에서 이제 좀 욕 표현을 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걸고 들더라고요. 왜 나한테 욕하냐? 예, 그 얘기가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는 뭐라고 변명을 그러니까 같이 맞대응을 못했다. 그게 아빠 때문이다. 아빠가 있으니까 일부 개입해서 엄마는 아빠는 무조건 엄마 편이니까 엄마는 그렇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아이하고 또 예전처럼 이제 이제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얘기해보는 게 그래. 처음에 조금 서투르긴 했어도 좀 처음으로 시도해본 거여서 참 집단이 도움이 된다. 이제 남편분은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갈등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낮에 갈등 상황을 잠깐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는 메시지가 전 행해지진 않았어요. A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위신 없이 그러니까 위신이라는 거 알아듣는가? 위신? 그러니까 내 말이 권위? 예, 권위가 없이 중국말인가 그게 북한말 중국말 막 짬뽕이 돼서 우리 견우만 지금 기억이 안. 그래가지고 그 괜한 거 얘기를 했다 하는 뉘앙스더라고 남편은. 예, 그다음에 그 싸우는 과정에서 남편이 잠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흘리는 게. 아이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핸드폰을 켜놓고 녹음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 어떤 방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녹음을 하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메신저로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그때 딱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이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인 줄은 모르고 그냥 이제 또 소리를 또 다시 한번 질렀거든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창피하지.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북한 사람인 걸 친구들한테 오픈 안 하고 지금 숨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오트가 이제 확 나가고 그것도 요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바락바락 이제 분명 자기 행동이 잘못은 했지만은 지금 그게 지금 수용해 인정 안 하고 싶다 하는 뉘앙스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진 거나 같죠. 제 한 말이 행해지진 않았고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청소? 네, 그러니까 제가 퇴원하고 오니까 막 이렇게 집에?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안 하. 저도 이제 더 얘기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화하셨다니까 좋네요. 네, 여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개 집단 혜택은 여신님이 다 보내.
좋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그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마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더 자연스럽게 하면 너 그때 마음이 어땠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한 번에 그 잘하려고 하시네. 그 정도만 하신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예전에 그날 서운했던 거, 예전에 갈등 상황에 서운했던 거 다 얘기하면서 풀리는 것 같아요. 애도 좋았겠다. 그러게. 그 다음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어제도 자기가 뭘 사 먹으면서 엄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 거도 같이 사. 하나 키워가지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어린이집 갈 때도 가방을 너 들지 마, 키 안 커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좀 컸는데도 어느 순간에 제가 같이 가면서 짐 양쪽을 이렇게 잡았는데도 안 들더라고요. 그 당시 하나 이거 네가 재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좀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가. 전에는 엄마 나를 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헷갈렸대요. 헷갈렸다고 이제 얘기를 집에 가서 그랬던. 아니 근데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어떤 마음이어서 그래서 애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여신님이 애가 얘기할 때 그냥 잘 들어주신 거죠? 그냥 듣기만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때 보통 부모들이 또 면박을 주거든.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변하니까 또 화내면 애들이 그때 입을 닫아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는 애가 얘기하면 그래 그랬구나 들어야 돼. 잘하셨어.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네 마음이 어떠니? 이거는 너무 너무 이상적이고 할 수 있는 걸 되게 잘하신 것 같아. 듣는 거. 근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제가 조금 이기는 타이밍으로 가긴 갔던 것 같아. 애가 마지막엔 다른 주제를 이제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엄마한테 이제 딱 말꼬리 잡히니까 그 대목에서 제가 듣고만 있었어요. 그 대목에서. 아이가 이제 나열을 했잖아요. 전에 이제 불편했던 거 그때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좀 마지막에는 엄마가 좀 주도권 쥐고 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갈등이 무서웠어요. 그동안에? 네. 갈등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아예 이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져간데 이렇게 무시하는 거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 사람 얼마나 저기 마음 아플까.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저 사람 먼저 계속 오기만 기다렸거든요. 내 소홀한 마음만 딱 잡아지고. 이번에 해보니까 서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이하고 싸우고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풀다 보니까 싸울 수도 있구나. 그때서 뭐랄까 그걸 내가 그 얘기를 다시 나누면 되겠구나. 좋았어요. 아니 엄마가 어렸을 때 물어봐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너무 그 생각이 나니까 울컥하네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얘가. 처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지. 진짜. 아니야?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신님도 이제 여친 처음 했으니까 애가 엄마 내 말 들어주는 거 좋잖아? 네가 앞으로 한 10년 하시잖아요? 애가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 그치. 왜냐면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님은 엄마한테 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계속 들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별 감동이 없어. 그래. 그래서 딸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딸이 엄청 고마워하지 않아. 맞아. 그럴 것 같아. 난 나처럼 안 키우려고 되게 애쓰거든. 그 의미 없어. 진짜? 가방 들어주면 애가 엄청 고마워할 것 같잖아요. 애가 당연해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 집은 아빠가 우리랑 놀아주는구나 엄청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아빠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옛날에 원했던 거를 열심히 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신님 만족인 거야? 잘하셨어. 그렇구나. 저는 갈등하고도
아이가 이제 받을 상처로 저도 제가 그렇게 커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아예 그러지 않아요, 여신님.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옛날에 못 먹어서 키가 작고 무거운 걸 들어서 키가 작고 어렸을 때 이래서 이랬고 거의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좀 있으면 80이시거든요. 네. 저보다 키가 더 크세요. 175야 우리 아버지. 그 연세. 46년생이거든. 46년생이면 한국전 7세. 그쵸. 한국전쟁 때 이후에 많이 먹어야 될 때 거의 못 먹었는데 한참 중요할 때 우리 아버지 형제들 엄청 많거든. 다 그저 10남매야. 근데 우리 삼촌들이 다 커. 근데 우리 사촌들도 다 커. 클 사람은 큰가 보다. 그래서 환경이 별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여신님이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살 찌잖아. 별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불고 그래. 그래서 이게 애들 키 크게 하겠다고 부모들이 엄청 많이 먹인다고 애들이 쭉쭉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서처럼 너무 못 먹으면은 영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남한에서 먹을 것 같으면 엄청 먹인다고 애들이 쭉쭉 크진 않고 그래서 사실은 타고나는 게 커요. 그러니까 여신님이 아이 키울 때 내 결핍을 애한테 충족시키면 애는 달라질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나는 이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예요. 근데 애가 아무튼 뭐 좋게 하지 엄마랑 사이가 틀어지진 않거든.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하면. 적어도 새벽님은 지금 엄마 안 보는데 그 아들은 엄마를 보기는 하지만 우리 엄마 너무 좋다 내 마음 물어봐줘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엄마를 급발진한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듣거든요. 응? 급발진한다는 얘기는 급발진? 네. 그래서 새벽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 제가 느껴가지고 새벽님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얘기. 왜냐면 저도 그런 게 싫거든요. 제가 급발진 하는 거? 네, 싫어요. 근데 본인도 급발진하고 상대도 급발진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상대도 급발진하죠. 제가 하니까 같이 급발진하면 괜찮은데 나만 일방적으로 그거를 좀 다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 같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다 못해 나와서 이제 아이를 막 몰아가지고. 아무튼 잘하셨어. 잘하셨고 나나님 아직 안 오니까 제가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에어컨 돈이 아깝다고 안 틀으시고 이제 선풍기를 이제 트시기. 에어컨이 있는데? 예.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 아깝다고? 네, 전기세 올라갔다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거 선풍기도 얼굴에다 딱 이렇게 그 7월에 너무 더울 때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명품도 올 수 있고 안 좋다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엄마 집에 가시던 제 자체가 일단 불편했어요. 일단 앉아있는 게 막 끈끈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제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빌미로 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나중에 감기가 오셨어요. 근데 감기가 오셨는데 그게 이제 더 심각하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어쩌라고 제가 그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은 집밥은 얘기를 못하고 지금 불편한 속으로 지금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틀라 그랬는데도 안 틀어놓고 이런 마음이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감정이 얘기는 안 드리고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다음 또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갔는데 엄마가 조금 있다가 문자에 좀 이상한 문자인 것 같아서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봐서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속이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이게 어떤 거고 이렇게 설명을 좀 다른 자식보다 제가 좀 엄마 저한테 많이 이렇게 화도 저한테 제일 많이 내고 다른 자식한테는 좀 그렇게 화를 못 내는데 저한테는 좀 많이 낸다고 저는 오히려 저를 무시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무시한다고? 왜냐하면 저한테만 상대적으로 막대하는 것 같아서 그런 편인데 그날은 제가 두 개를 보면서 하나는 이렇게 이거는
보이싱, 피싱이고 이거 무시하라고 삭제해버리고 그 정도만 설명해드리고 하나는 은행에서 문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크게 엄마가 이해를 못 하셔도 될 부분이어서 그렇지.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 엄마가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네. 설명 잘 안 해준다고? 네, 너도 누구하고 똑같다는 둥 하면서 누구? 언니하고 똑같다는 둥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똑같다고 다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설명을 잘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똑같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엄마 몰라도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뭐랄까 나는 구매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내가 사기당할까봐 너하고 물어보는 건데 하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무 그랬다 하는 조금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나눠서 좀 내가 너무 한심했나? 이런 피드백도 좀 듣고 싶었어요. 한심했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그 방금 그 문자 때문에 싸웠을 때 엄마한테 좀 제대로 친절하게 못 해준 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감기가 오셨고 막 이런 게 지금 짜증이 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짜증이 났는데 얘기는 직접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걸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정확히 좀 질문을 해보세요, 선생님한테. 어때요?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시라고. 제가 좀 한심했나요? 너무하게 좀 행동했다고 느껴요? 엄마한테 문자 때문에 좀. 네, 그거 이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전 전혀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하고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저는 뭐 충분히 뭐라고요? 충분히 저는 짜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전 이미 에어컨부터 약간 핀도가 나갔어요. 할머니 집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발단이 에어컨이었어요. 할머니가 밤만 되면 너무 더워서 이제 문 다 열어놓고 거실에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낮에 계속 주무시고 밤잠이 없으시니까 나와서 계속 전기 끄고 너무 더워 죽겠는데 자꾸 하시고 그게 발단이 돼서 와이프가 너무 짜증나는 이제 나가자. 그래서 그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인지 제가 잘 알겠고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미 저는 너무 같이 짜증이 공감이 됐고 뭐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 또 하루 이틀이라 계속 물어보시는 것도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맨날 컴퓨터 뭐 물어보고 컨트롤 신경 가르쳐드렸어요. 진짜 또 내가 서울 올라왔으니까 서울 와서 또 전화해서 그러고 영상통화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내가 잘못됐냐고 나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로. 어때요? 짜증날 것 같대요. 저는 그래도 엄마 편일 것 같아서 그게 이렇게 편하게는 안 들리네요. 저를 요가 아니 자기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나도 충분히 짜증날 것 같다는. 네. 이해가 됐어요. 일단은 충분하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입장이 공감이 됐었겠다 하는 거는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 마음은 알겠는데 질문했고 대답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벽님도 그렇다니까. 새벽님도 그렇다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심이 되긴 하네요. 제가 너무 하진 않았다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조금 공감받을 수 있었겠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는. 근데 그 엄마한테 약간 계속 미안한 마음 있는 그게 더 큰 거예요? 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왜 미안해요? 그러니까 착한 딸이 되고 싶은데 착한 딸이 못 돼서? 전 늘 착한 딸이었어요. 안 착하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혼났어요? 여자님도? 엄마한테? 엄청 나쁘게 받았어요? 한 번 강하게.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한 번 크게 깔고 들어앉아서 칼을 들고 입을 찢어서 죽인다고 그래요. 엄마가? 네. 나 왜? 뭘 했다고? 말 실수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되게. 북한에서? 네. 그래서 입안에서 10번 굴려보고 이 말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하는 이거 많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할 때 조심조심한다는 게 또 그런 것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그 말실수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밖에서 해서 본인이 되게 큰일 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마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다른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른 분이 대화를 하는데. 다른 분이 누군데? 기억이 안 나요. 동네 사람. 동네 사람? 어릴 때였어요. 5살이나 6살 아마 그때까지. 되게 어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애어른이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을 잘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를 낮춰 얘기했고. 그래서 쟤는 팔자도 세고 거기는 종교랑 없으니까 조금 유별나게 이러면 막 안 좋아하거든요. 네. 부모 잡아먹는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되게 이렇게 어떻게 불안이 높으셔요. 우리 엄마도. 저도 이제 엄마를 닮아서 불안이 높고. 엄마 성격 장난 아니다. 많이. 5살짜리 딸을 깔고 앉아서 칼을 들고 입을 찢어버린다 그랬다고? 네, 그래서 눈물 본 적이. 아니 세빈이 엄마 순하신데? 우리 엄마는 북한가요? 천사다. 근데 되게 놀랬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형제들에 있어서 말겠겠는데 그 누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죽이는 줄 알고. 그렇게 너무 좋게 트라우마가 있다. 아니 세빈이 딸 몇 살이야? 지금 5살이죠. 어떻게 그래? 5살. 정확히 5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이. 그좀 그래.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아이고야. 전 진짜 죽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막 이렇게 할 때는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죽이는 줄 알고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이제. 그 엄마한테 짜증 낼만 하네. 왜? 그러게. 근데 복수 좀 해. 힘도 없는데 이제. 근데 그거 엄마 불쌍해. 뭐 엄마 왜 불쌍해요? 제가 후회되더라고. 엄마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거지. 그때? 네. 아니 5살짜리가 알고 그랬나? 네, 저는 모르고 당연히 모르고 그랬지. 전 의도로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아직도 미안해. 5살 때 그랬던 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다코스에 한국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때 당시 뭔가 되게 놀래서 그랬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엄마 남을 많이 의식하는 분이세요. 엄마도. 근데 남한테 자기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니까 요 조그만 게 어른들을 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한 번 이제 버르장머리지. 그 뒤로는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하고. 한국 와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게. 집안 얘기로 전혀 안 했어요. 진짜 무섭다 엄마. 엄마 몇 년생이세요? 44년생. 44. 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아직 어머니는 이북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남았어? 네. 남의 집 떠돌이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시고 그래. 그 폭력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겠다. 네, 그래서 그 폭력을 하죠. 근데 저도 여신님이 어머니한테 너무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가 옆집 어른이면 친절하게 하겠지. 어르신 에어컨 트셔야 되세요 하고 어르신 문자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라서 신경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 부모한테 친절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게 이제 후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모한테 내가 좀 서운하게 했나? 그러면 나도 받으면 되지. 나도 받으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라고 좀 면박을 주고 그런 게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모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좀 막말한다고 이놈 새끼가 밖에 나가서는 못하는데 그래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죠 넘어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어때요? 아직도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해하는 걸 엄마가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이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아 얘가 그 잘못했다는 건 그래도 알고 있네 하고 또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바빠서 본인 그 아들이 같은 상황인데 본인은 짜증을 막 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 혼자 계속 죄책감하고 혼자 막 죄책감 가지고 힘들어해. 그럼 그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좋다고 할 것 같아 아니면? 입장이 달라지네요. 입장이 달라져? 빨리 얘기해봐요 좀. 재밌다. 어떤 됐다고 아들이. 그래 잘 반성하고 있구나 좋다. 아니요. 그 마음이야. 네. 그냥 뭐 털고 갔으면 좋겠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쵸. 그렇게까지 가지고 그럼.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아. 본인 어머니도 정상적이면 그런 생각하겠지. 근데 본인 어머니가 이놈의 딸년이 입을 찢어버릴까 내 말을 이따위로 그러면 이건 어머니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거지. 아직도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세대님이 얘기했듯이 입장을 계속 바꾸는 연습을 좀 해봐요. 저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아이 생각하면서 좀 부모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저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청 시달렸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막 그렇지. 엄마한테 막 대들고 싸우고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래. 미안하다고.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전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연락해? 요즘에 연락하시?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나골면 먼저 하는 카톡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상한 무슨 이상한 또 정치 같은 거 와가지고 뭐 영상? 몰라 뭐또 장군의 뭐 좌파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또 이상한 뭘 보내 막 그래서 또 한번 물고 트니까 또 시작하는 거야. 신나구나 또 하면서 또 지워버리고 짜증나가지고 그래. 그런 거 내가 하는데 가족 카톡방. 엄마는 되게 그 문자를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맨날 보낸다고. 그래서? 가랑도 달라고 찍어. 네.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어때요 좀? 얘기 좀 하니까 교수님. 안심은 돼요. 안심은 되는데 아직도 불편함이 있네. 엄마한테. 그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칼 들고 했던 게 되게 본인한테 어머니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있지. 두려움이. 아, 공포감이 있으면 죄책감이 그러네요. 있나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공포감이 엄청 저는 심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엄청 무서웠어요. 그냥 생각 없이 딱 숟갈이 날아가고 얼굴에 여기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 그 5살 이후에도 밥상에서 그냥 봄이 어디가 배를 걸리 저런 거 다 씹어가지. 호랑이 어디가 배를 걸는가 하고 저런 거 다 씹어가지. 이러가지. 욕을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호랑이 배가 고프니까 얘를 씹어가라고. 어디가 배를 걸고 있냐고 여기 가서. 어디 가서 배 곪고 있냐고 얘 씹어가라고. 거긴 근데 뭐 귀신은 뭐하냐 저런 거 안. 그렇지. 그러네. 비난해가지고 강도가 완전. 엄마가 이상하네. 그 두려움이 있구나 어머니에 대한. 근데 지금 나라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불편하게 들리네. 어떤 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이상하네 하는 말도 지금 나를 딱 비난하는 것좀 들리고 좀 불편하게 들리긴 하네요. 근데 좀 분리 좀 하세요. 본인 엄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부모님 다 죽고 힘든 세월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건 어머니 인생이고 그렇다고 5살짜리 딸한테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애를 깔고 앉는 거는 그거 지금 했으면 안 고맙대요. 잡혀가. 큰일 나지. 그런 개념.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시대가 다른 그래. 근데 그때는 만약에 여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사람도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 노동 강도가 센 지역이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몸이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심한 노동을 한다고 몸이 안 아픈 게 아닌 것처럼 그게 일반적이라고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기는 게 아니야. 그쵸? 그래서 본인은 그게 되게 두려울 것 같아. 엄마에 대해서 좀 내가 좀 표현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두려울 것 같아요. 힘들겠다 열심히. 그러다가 아빠 인정도 못 받았고. 아버님은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그렇게 폭력 안 하셨고 자상한. 나 아버지 같다고 나 힘들어하셨잖아. 그 이미지도 조금 이렇게 약하시고 이렇게 키는 안 크신데. 근데 어머니는 엄청난 강압적이고 아버님 되게 허용하는 스타일이고. 네, 아빠는 오히려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갈등하면 저는 엄마 편 무조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또 아빠는 쟤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성 갈겠다 할 정도로 막 화가 나셨거든요. 저에게. 근데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아빠인데도 다른 형제보다 그래서 어렵고. 네, 그래서 소통 맞출 때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섭고 눈치만 보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래, 아니 부모님한테는 그랬지만 이 공개 집단에서는 인정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인정을 받는 데는 말을 잘 못하겠구나 하는 게 속상해요. 저는 이제. 뭐 말을 잘 못해요. 지금 거의 40분 동안. 저 말 좀 해요 돼요 하면서 한 40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그거를 못하죠. 그거 아들이랑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 루카님 그것도 저는 지금 되게 계속 또 마음에 걸려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계속 말을 못 받아들이지. 제가 너무 이렇게 대화 방법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 저는 저도 뭐 돌려볼 게 얼마 많은데요. 루카님 오면 그때 같이 얘기해요. 너무 관계에서 했던 거 혼자서 그러지 말고. 얘기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그래. 나나님 그거 봤죠? 우리 상담윤리 그거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아, 네. 근데 그 모녀는 안 오시는 거예요? 저기 오늘 결석이에요. 오늘 결석이고 오실 거예요. 오늘 결석. 아니 그 여수님은 좀 어땠어요? 제 블로그 글 보시고 상담윤리 위반. 유다스님이 지금 억울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전 여기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필요하고 정말 누군데 눈치 보겠거나 전 사회적으로 계속 한국 와서도 그게 심각했고 발라맞겠거나 뭐랄까 나는 없고 저 사람 비유만 맞춰서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진짜 그런 걸 깨버리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그렇게 올렸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억울하시겠다. 좀 우려를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조금 마음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 부분은. 진심이에요. 진짜. 그래. 제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순간에 아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내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냥 다니는데 그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보면 속상하다 그런 마음. 근데 집단에서 여수님도 좀 사람들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네. 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를 존중 안 한다고는 그렇게까지는 뭐라 안 갔어요. 진짜 그 느낌은. 그냥 내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저 말을 그냥 말 가지고선 싸우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북한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했고 그 사람 마음이란 우리는 심리라는 게 없어요. 저기는 북한에 그런 감옥이 따로 없거든요. 있다면 범죄 심리, 범죄자도 거짓말하는 뭐 이런 거 정도. 네.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 저는 불편하긴 했지만 뭐랄까 그게 이제 나를 무시한다, 비난한다 이거보다도 그냥 저게 저 마음인데 내가 저 마음을 못 알아들어서 그 말은 속상은 하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시 돌려보는 거 제가 조금 또 이렇게 상대의 말을 좀 잘 이해하려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기서 제가 조금 최근에 느낀 게 나나님이 좀 좋아지는 마음이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좋아지는 마음 진짜로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나님을 보고 얘기하셔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하고 처음에 이제 갈등을 하면서 나나님하고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북한님하고 직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라고 제3자한테 나나님 그랬어요. 일단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배워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이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때요? 지금 얘기 듣고? 그 마음을 언제 이번에 느끼셨다고요? 아니면 옛날에 그랬던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아니고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에 거쳐서 화나는 지적 이번에 제가 엄마하고 갈등할 때 그 어쩌라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아 나나님 그때 이 말이 그 얘기였구나. 나처럼 되고 싶은 게까나 그 나는 좀 냉정하다. 전화를 먼저 안 하고 저번 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감을 해주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으면 공감을 해주지.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면 난 어쩌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갈등 상황에 그 감정이 딱 들면 아 나는 이 감정이었겠다 하면서 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진심이 너무 보였고 좀 센 캐릭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면으로 저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제가 이 나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 가지고 관계를 하나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이런 기대도 생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나님이 그냥 세게 말할 때 그냥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것도 나나님이 마음을 전하는 거구나 네네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저번에 이 가디건 벗으라고 할 때도 그냥 저는 그 마음보다도 그냥 뭐라 진짜 이거 벗기는 것 같아서 저는 불안이 이제 확 올라오면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때 그 무슨 마음이었을까? 좀 그건 아직 제가 참석하면서부터 영상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봤는데 그때도 뭔가 마음 썼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하고 싶고 아직도 이해는 못했는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화를 냈던 게 저를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좀 화를 내서 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생각은 잘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저한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좋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일관되게.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진짜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셔서 약간 저는 새롭게 들리는 얘기가 아닌데 왜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걸 뭐 이번에 느낀 거냐 아니면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근데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셔서 그동안도 쭉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뭐지? 처음이란 얘기가 내가 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처음이란 이 말이 아니고 이때까지 내 사람의 관계를 하면서 저 사람 좋다? 이런 마음은 처음이라고요. 사람 자체가 이제 좋다? 네, 사람 자체가 좋다는 감정은 처음 드는 거라고. 그럼 예전에는 그냥 나나님 좀 배우고 싶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 따라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 감정인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이라는 게 지금 나나님인데 이제 좋은 감정이 처음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뭐 오늘 그 말 해줘서 좋았어요. 그런 말 계속 해줬던 거잖아요. 네,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나나님 자체가 이제 좋다라고 그거를 말씀하신 말보다도 이제는 사람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러지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제 저를 챙겨주려고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막 화도 내고 부모가 이제 욕을 할 때 그 새끼 미운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제 그랬는데 사람이 좀 진정성이 있게끔 뭐랄까 진실하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님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한테 해준 게 좋았는데 지금은 나나님이 좋다. 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다시. 예전에는 저한테 이제 챙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 자체가 좋아졌다고.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사람 좋아하는 느낌이 처음이었다고요. 진짜로 이때까지 그냥 맞추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그냥 이제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난 이 사람하고 공존해야 돼 하는 이런 마인드를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좋아졌어요. 근데 친하겠다 이 마음까지는 아직은 좀 두려워요. 저번에 솔직한 말 밤님하고 갈등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좀 친하겠다. 아니 본인 엄마 밑에서도 살아남았는데 5살짜리를 깔고 카레들 엉덩이에 살아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래 주도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지 어때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 하지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했던 얘기를 쭉 하시는데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아닌데 그동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처음이라고 하시지? 이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다시 표현한 거는 이해돼서 좋고? 이해해요. 예리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되게 예리하다고요. 그냥 그게 사람이 좋은가? 아니 저는 진짜 이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몽땅 좋다 이랬지 그게 또 사람이 좋은가? 그 말하는 좀 진실하게 말하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질문해 들어오니까 사람 좋아요 저는. 그렇지 그래 맞아. 아니 집단 오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똑똑한 사람들이 오래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인정해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난이도를 보니까 그렇겠다. 저 상담 윤리 얘기하자니까 그 틈에 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면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이 얘기를. 그치 그래 엄청 좋네. 새벽님은 좀 어땠어? 그걸 보고? 일단 화가 먼저 났고 협회에서 공문 보낸 거잖아요. 학회. 물론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거를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좀 걱정이 됐어요. 계속 좀 그런 방해들을 받으니까 힘 빠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새벽님도 초반에는 좀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좀 어떻게 여기서 왜 나한테 지랄을 하고 왜 그렇지? 그래서 왜 금요일 저녁에 있을 때는 진짜 많이 좀 힘들었잖아. 엄청 오기 싫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왔어. 그리고 본인 돈에 대해서도 집단에서도 막 너 이렇게 해라 막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개로 온 것도 네 돈 갚아야지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그때 소화가 좀 됐어요? 사실 뭐 욕 먹고 갈등하고 그런 거는 그냥 제가 그때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거지로 온 거긴 한데 뒤돌아보면 이제 애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욕하고 뭐 지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알겠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뭐 돈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관여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냥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되게 사실 귀찮은 거잖아요. 저 사람이 뭐 돈 뭐 쓰든 말든 사실 이거 센터 운영하는 거는 이제 매담자고 한둘이요. 그거 다 신경 쓰는 거 너무 피곤한데 너 돈 이제 없으면 뭐 공개로. 사실 저는 그거 대단한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가 아니 그때 그런 생각 안 들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왜 내 삶에 개입하냐? 네가 뭐 책임져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 저는 그냥 그 개입이 좀 좋았어요. 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똑바로 살라고 욕을 해줄 것이냐? 누가 이러이러 하니까 저는 사실 예전부터 느낀 건데 진심으로 이제는 좀 교회를 한 4년 넘게 다녔잖아요. 대신부터 그거 다닌 거보다 저는 그 집단에서 한 3년 이상 한 게 저는 훨씬 더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그 교회랑 비교해서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욕을 먹어야겠네. 그래 알았어. 아무튼 근데 또 사실은
그때는 거의 이혼 위기였잖아. 그쵸. 거의 그래서 애 아니었으면 진짜 그치. 것 같아. 좀 그런 절박함도 있었을 것 같아. 여기 안 오면 지푸라기였죠 진짜. 그치. 다시. 아무튼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나나님은 좀 어땠어? 저는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에 화났거든요. 막 약간 어떤 날 들으면 씨가 이러니까 한국이 잘 살리고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쳐, 뭐 그렇게 해서 안 온다고 쳐, 그러면 저는 산 증인이고 뭐래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약간 만신창이처럼 살다가 뭔가 회사를 취직하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술이든 뭔가 상담이든 어떤 업계든 간에 기존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한국의 어떤 정상가족이 있잖아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이제 뭐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동 있거나 그런 정상가족에서 정상성을 가지고 초중고 다 나와서 뭐 대학교 이런 거 안 가고 대학교 졸업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9to6에 취직을 해서 뭔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사실 뭐 크게 외롭지 않고 친구들도 있고 뭐 주말이면 술 마시고 그러다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저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왜냐면 네 집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 욕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 아니 나는 너 밥 나와주니 약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인지 사실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뭔가 편부가정 아니면은 뭐 할머니랑 살았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뭐 내 형제가 죽었거나 어떤 일상에서 중요한 어떤 상실감을 엄청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커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레즈비언이거나 게이거나 약간 어떤 정상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어쨌든 외로움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는 외로워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뭘 하고 싶은데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안 나가고 버티지? 근데 저도 저한테 나오는데 욕을 저한테 많이 했고 많이 싸웠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내 돈 내고 욕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무다짐을 안 하고 밖에서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저는 안 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저는 한 거고 그리고 한 6년 했나 하면서 저는 이제 배운 게 있고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나가서 많은 것들이 이제 삶이 편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거를 계속 하면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생각 많이 해요. 저는 퀴어니까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거 가거나 그러면 진짜 혐오 세력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관심 안 주면 돼요. 진짜 싫으면 너 그렇게 살아. 난 내일 그렇게 살고 이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관심이 많은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기독교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맨날
게이 얘기하고. 아니 나는 진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나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저 그 목사님 진짜 관심이 많은 거라 생각해요. 사실 뭔가 신경이 쓰이는 게 있으니까 자꾸 보는 거겠지. 안 보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 여기를 욕하는 사람들은 저 신경 쓰이나 보다.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왔다가 나도 사실 필요해서 왔다가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지만 사실 오고 싶거나 그래. 아니면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거나 근데 만약에 여기 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밖에 외부 사람이면은 궁금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처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그 윤리 강령이 진짜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박해라면은 불안하거나 왜 이렇게 쟤네가 모여가지고 뭘 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사회가 진짜 보수적이라는 거 많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 이렇게 진짜 저명한 학자들도 프로이드 다음에 뭐 그렇게 행동주의로 바뀌거나 할 때도 반발이 진짜 많았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상하고 걱정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뭐가 되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욕을 한다고? 왜? 도대체 왜?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뭐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약간 초반이라 더 약간 이런 자본 같은 거 이런 게 더 생긴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초반이라.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사실상 거의 처음이라고 드는데 사실 뭐 다른 업계에서 디자인 쪽에서도 네. 처음 애플에서 이제 플랫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 반응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 기존에 사실적이고 막 그런 디자인을 하다가 눈에 익지 않은 거지. 그래서 초반에 비난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는 뭐 구글도 따라 다 거의 이제 플랫 디자인 아니면 되게 올드한 게 돼버렸잖아요. 플랫 디자인이 뭐야? 그러니까 뭐 앱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평면처럼 그러니까 미니멀하고 약간 이런 거를 애플에서 처음 업데이트할 때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막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진짜 라디오 어플은 라디오 같아야 되고 되게 막 사실적인 거였는데 근데 그때 막 욕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면 되게 후진 걸로 되게 막 사람 신나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다시님도 초반이가 저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게 왜 이렇게 싫지? 싫으면 신경 끄면 그만이잖아. 그걸 생각해보면 아마 부럽거나 자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뭐 질투가 나는 게 있거나 그중에 있겠지. 그러니까 배합이 꺼리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훨씬 자기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아니 나도 지금 나란히 얘기했던 것처럼 난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유튜브 지난주 공개 영상에 달린 게 뭐냐면 좀 유튜브에서 그 상담유휴 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블로그에 올린 게 궤변처럼 느껴진다 이러면서 진짜 내담자를 위해서 안전한 상담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아니 안전한 상담을 하는 것 같지 않으면 안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설명해 달라는 거야? 저 오고 싶은데 불안한 건가 봐요. 안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상담 상태가 얼마나 하는데 딴 데 가면 되지. 그래 그래서 제발 좀 궁금해 좀 하지 말고 딴 데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집단에서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단원들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았어요. 집단원들이. 근데 이제 정작 집단에서는 이 얘기가 잘 안 나왔었어. 왜냐면은 뭐 집단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좀 궁금했어. 어떻게들 좀 생각하는지 궁금도 했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여기서 공개하고 집단도 공개하고 궁금한 건 보면 되잖아. 뭐 봤을 때 여기 이상한 거는 그럼 안 오면 되고 자꾸 이렇게 좀 물고 늘어지는 게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래요. 누가 상담 신청을 하잖아? 그럼 그걸 먼저 보내. 우리 요즘 센터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네. 이거 보시고 생각하시고 다시 좀 연락을 하든지 해라.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한 5명 중에 3명은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왔던 동금이님이랑 그 뿔리님 같은 경우도 보냈거든. 근데 괜찮다고 하겠다고 또 공개 집단에 오신 거야.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거 올린 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새벽님이나 나나님이나 여신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집단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집단원들이 이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이 이슈 터지기 바로 직전에 집단원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물어본 거야. 우여 센터에 대해서. 근데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이 상담자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상담자 친구가 이 친구한테 그 누다신 집단에 간 이 친구를 구출해라. 이단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는 나랑 개인을 한 5번 한 친구예요. 내가 설명을 다 해줬거든. 집단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막상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래서 가셔도 된다고. 그 친구는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집단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아무튼 어제도 블로그 조회수가 1,400개가 방문자 수가 1,400개 나왔어. 높은 거예요? 나 원래 250 노이즈 마케팅 졸라 되네 진짜. 250이 보통 나와. 이래서 마케팅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 상담윤리 그거 올린 게 8월 10일인가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상담자들이나 다른 내담자들이 내 글을 끌어가서 몇 개 링크를 보고 자기네가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어제 좀 신경이 좀 쓰였어요. 막 유튜브 댓글도 달리고 해서. 힘들진 않아요? 뭐 사실은 내가 힘든 것보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학회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나는 학회 자격증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들도 크게 신경 안 쓸 사람들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이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걸고 넘어지면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뭐 어제도 이제 상담자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처음에 집단을 했던 것도 뭔가 대단히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나누게 됐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얻은 관계들이 있고 해서 그 자체로 좋고, 나는 치료공동체를 하려고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니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상담자들이 좀 걱정이 돼요. 수풀이나 오래 했던 친구들이야 상관은 없겠지만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그래. 그리고 아무튼 생각보다 집단원들이 내 내담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줘서 되게 좋더라고. 좋았어요. 윤리 강요? 법도 나라에 안 맞으면 바뀌는 건데 윤리 강령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그동안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좀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래, 그렇겠다 싶어. 근데 처음에 이제 욕을 먹고 할 때는 내가 왜 욕을 먹지 했는데 이제 영상이랑 다시 돌려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고맙더라고. 그렇게 걔가 처음에 그 이해하기 전까지는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누가 욕을 하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만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그렇게 하면 조금 맞서 싸워서
나를 막대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다른 상담자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과연 안전하냐. 그 안전한 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안전을 생각하면 나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적어도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내가 내 목소리를 못 내는데 여기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상담에 기대하는 바는 또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상담 받으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친구들도 다 처음에 다 그 얘기했어요. 아니 욕먹고 그런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근데 그 친구들 다 한 명하면 붙잡고 설명하면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싫지. 엄마 아빠한테도 욕먹으면 싫은데 상담자한테 욕먹으면 좋겠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도 그만큼 한다. 그러면 근데 어디 가서도 나는 내 욕을 듣는 상담자를 본 적이 없다. 쫓겨나겠지 내가 상담자한테서 욕하면. 근데 그런 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너가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네가 상담자인데 너는 그렇게 일하고 싶냐고. 안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1대1로 설명을 하면은 친구들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 이해는 가는데 나는 싫어, 나는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도 이해하죠. 그치, 무섭지, 싫지. 왜냐면 모두가 그런 거를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괜찮게 태어나진 않으니까. 저야 이제 가정 환경이 욕을 많이 환경이니까 저는 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갈등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그게 무섭다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조건 너 싫으면 안 하면 돼. 근데 나한테 진짜 필요해.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사실 사람들 1대1로 붙잡고 하나하나 얘기하면 이해 못할 사람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싫고 불편하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람은 사실 못 봤어요. 그냥 싫고 불편한 거지 않을까? 자기들이? 싫은 거지. 자기가 안 하는 걸 너무 야매하면. 그러니까 안전한 상담이라는 것도 나문이 말한 것처럼 욕을 안 하고 그런 게 안전한 상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진짜 일주일에 기껏해야 1시간이잖아요, 보통.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상담을 받을 때 그 1시간이 너무 좋아. 근데 23시간 곱하기 7 하면 뭐 800 몇 시간 나오나. 아무튼 그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너무 밖에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안전한 상담 좋지, 좋아. 근데 내가 밖에서 무슨 일 나면은 그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상담을 저 학교 상담 같은 거 받거나 그렇게 하면서 상담자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위로를 잘해줘. 막 나 상담센터 가서 막 울어, 막 마음을 받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는 똑같아요. 아빠도 똑같아.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똑같아. 나는 1시간 동안 위로받, 그걸로 기껏해야 하루 정도? 그래, 나를 위로해주는 상담 선생님이 있지. 근데 내일 가면은 그 만신창이인데 던져져. 그래서 상담 선생님은 날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그게 안전일까 싶어요. 그냥 온가리고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더 힘들어져서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여기서 상담을 받는 이유가 그게 제일 컸거든요. 1시간을 내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이걸로 마음의 힘을 가지고 나서 밖에서 나는 싸우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맞았던 거고, 안 맞는 사람은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거의 다 그렇거든요. 환경이 너무 족같은 애들이 살아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진짜 살기 편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안전한 상담을 쭉 가고 있네 약간. 네가 진짜 불안정이 뭔지 모르는구나. 네가 진짜 길거리에 나다니다가 너 여자랑 사겨? 하고
지나가다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는구나. 안전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길로 가다가 칼로 찍는다는 얘기 처음에 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좀 이상하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아니 할 소리 못하게 하니까 이 사회는 계속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뭐 얼음빵 때리면 왜 빵 내놔라 뭐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칼 찌르지? 내 속에 쌓아뒀다가 우리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만 안 하면 그냥 그만이지. 이제 내가 화나는 거는 관리자도 저는 싸워서 제가 이제 부당한 거는 항상 해결했거든요. 말로라도 일단은 내가 이거 억울하다 예, 그랬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걔는 참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모르는 길 가는 사람 찌르고 그게 이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해서 나가서 평소에 이제 할 얘기를 해서 이제 쌓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애매한 사람 찌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지금 뭔가 들무지고 가잖아요.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누가 내가요? 예, 지금. 아니 우리가. 왜 나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저는 이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나나님이 그랬잖아요.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상담 받는다고. 근데 나나님도 아는 내 내담자가 있어요. 상담 가장 오래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상담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상담 1시간만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냐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친구한테 블로그도 해라. 내가 블로그 볼게.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친구 계기랑 또 집단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수풀은 성격이 좀 안 좋잖아. 얘가 화도 많고. 근데 나는 사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반대지. 나는 뭐 갈등하는 것도 싫고 사실은 그냥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근데 여기 안에서 있다 보니까 아까 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삶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냥 위로하고 이게 도움이 되나? 이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공개 집단이 2016년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른 집단도 오래전부터 같이 하면서 나는 그냥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너 돈 그렇게 쓰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아니 지금 돈을 안 버는데 얘가 돈을 왜 이렇게 쓰지? 이래서 이제 이렇게 개입도 하고 하는 거라서 저는 제가 만들어가는 우리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상담 학회라는 곳이 정말 돈 버는 학회가 아니고 진짜 내담자들을 정말 생각하는 학회라면 지금 저는 노래센터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협약센터가 이렇게 많아지고 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내담자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그렇게 공고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와서 좀 보지. 내담자 인터뷰 해봐. 왜 이런 거 왜 견디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삶이 지옥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지옥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하지 않는 상담자한테 위로받고 그게 충족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상담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정말 나는 개입이 필요해. 나는 진짜 중독에 너무 중독돼 있고 나 이러다가 진짜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센터에 보내서 집단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밥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생각하면 궁금해하면 되잖아. 알아보면 되잖아. 근데 이런 과정은 과연 글쎄 정말 할까? 학회가? 저는 그래서 학회가 진짜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개개인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그 단체? 그런 단체가 그래서 그게 약간 진짜 답답한 것도 있는데 물론 제가 개입할 그건 전혀 아니지만
답답하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무튼 집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은 오면 되는 거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 생각해요. 막 아무리 성매매 이런 거 근절해서 해봤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지. 수요가 없어야 공급이 있죠.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내담자들이 나 싶다. 그럼 망하겠지. 근데 자꾸 오니까 있는 거겠지. 성매매랑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거랑 비교해봐 그럼. 있을 빨리 생각. 아니 그렇게 말할 때 뭐가 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되게 찾는 사람이 많은 거 없잖아 별로. 그래서 진짜 나는 집단하면서 몰라 나는 처음부터 내가 중독자들 대상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냥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힘든 사람만 센터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어서 여기서 같이 욕도 하고 울고 같이 살고 같이 살아내고 그랬으면 좋겠어. 또 아무튼 난 지난주에 동료님이랑 뿔리녀였지만 거긴 좀 신기해. 그러니까 좀 신기해. 너무 일반인이잖아. 근데 사실은 그 뿔리님이 6년 전인가 나한테 한번 와서 아무튼 자기 개인적인 걸로 좀 단회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또 뿔리님 같은 사람들은 또 이해를 하는 거야. 머리가 좋으신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공개인데 괜찮겠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실명 얘기 안 하고 개인사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근데 자기는 괜찮고 딸도 괜찮다. 이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은 우리 업계에 되게 유명한 되게 바람직한 센터를 다녔거든. 거기 끝내고 온 거야. 그래서 아이 집단 하고 싶다고. 그래서 딴 그대 가라 그랬더니 토요일날 시간 되는데 내가 하는 집단이 여기밖에 없다고 오셨는데 아무튼 그거 보셨어요? 지난주 영상? 못 봤어. 못 봤어요? 그 얘기는 아세요? 그 중3 그냥 대충 내용만 요약을 중3 친구가 네. 봤어? 그것만 봐서 요약만 보고 근데 괜찮나 싶어가지고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실 자식뻘이잖아요. 저랑 22살 차이가 나는데 애가 조카뻘이라고 보통 하지. 22살에 애를 낳진 않죠. 그런가? 어쨌든 거의 20살 이상이면 거의 사실상 그런데 근데 아이가 괜찮냐고? 아이도 걱정이 되고 나도 약간 아이가 있는데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염려도 좀 되고. 그러니까 애는 세명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어떤 게 걱정되는 거야? 막 가정편 하잖아요. 갑자기 막 욱하고 터질 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여과 없이 뭐 표현되는 것도 있을 텐데 괜찮나? 애들 학교 생활이 더 지옥이야. 그건 그렇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자식이 뭐 약간 괜히 저도 밖에서 욕하다가 애 앞에서 욕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아직 그 영상은 안 봤는데 나도 들수나 애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중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친구 보고 우리 큰애 데려도 되는데 이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약간 세상은 소수자들이 바꾼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바꿨잖아요. 나머지 사람 말고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이 바꿨잖아요. 그 애도 하는 말 들어보면 맞아.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맞아. 왕따 왜 당하는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무 잘나서.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거지 애가. 그래, 선생님들이랑 모르는 거 좋고 물론 애들 입장에서 재수 없겠지. 그래.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소수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수자들은 편하거든. 그렇죠. 그냥 이 세상이 적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적응을 못하는 소수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겠죠.
그게 싫은 거고 사람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새벽님이 아이가 5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이 들 건데 우리 애들이 6학년 중3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 걱정이 안 들어. 아 그래? 생각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어른 수준이야 애들이.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부모님한테 모르죠? 다들 있어. 부모님도 엄청 욕해.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씨발 부모 하면서. 그럼 시발 부모는 약간 양반이. 그런 양반이죠. 연놈자 붙이면서 얼마나 욕하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 그래. 아무튼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할게요. 또 먼저 까먹을까봐. 다음 주에는 제가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9월 달에 뵙고. 일단 여주님 손 다치셨다고 해서 좀 불편하시겠다. 또 일하시는데도 싶고. 그래서 휴가 한 주 빠지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안 오셔서 왜 안 오셨지? 네, 그랬는데 그러셨구나 싶어서 다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수님이 어쨌든 집단하면서 좀 후회도 덜 하고 이번에 아이랑 갈등하면서 아이랑 잘 표현했다는 얘기도 듣고 좋았고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그렇게 좀 트라우마 같은 일을 겪으셨다니까 사실은 그때 겪으면 이게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확 있어서. 그래서 여수님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좋고, 또 여수님이 나나님한테도 되게 그 마음 표현하시는 거 보고 되게 좋았어요.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나님이랑 제가 집단을 오래 하면서 나나님을 이렇게 좀 모델로 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말하고 싶다. 근데 이제 사람 좋다기보다 그렇지. 그래서 나나님이 어쨌든 자기 표현도 지금 잘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나님 사람들 수틀리면 나 찌른다니까. 맞아. 치봐. 깜짝 놀랐어. 수틀리면 개지랄해 나한테. 그런데 이제 여수님이 이제 오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나나님이랑 사람이 좋고.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본인에게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집단에서 나나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여신미 집단하면서 본인이 여기서 좀 경험해 볼 수 있고 진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뭐 제가 집단 진짜 오래 했고 여러 사람들이랑 했지만 나나님은 제가 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겉으로 표현은 세도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갈등하면서도 표현하고 하면은 좋겠고요. 저는 여수님도 이제 집단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거 보면서 여수님도 계속 같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한테도 저도 이런 좀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집단 딱 시작했는데 이제 여신님 오고 그리고 이제 새벽님 와서 다행이고 내가 이제 밴드 올렸는데 나나님이 간다 그래서 기다렸어. 그래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나나님 와서 좋고, 그리고 새벽님도 오늘 안 늦고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새벽님 보면 되게 난 되게 그냥 좀 되게 여러 마음이야. 좀 좋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고 애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아.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여신님이 지난번에 얘기 안 하고 안 오셨다고 했나? 그냥 결석신고만 딱 올렸어. 그래서 좀 웬일이지 싶었어요. 잘 안 그러시는데 도전하신 건가? 나도 그 생각했어. 빠지기 도전. 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나무님이 믿는다고 얘기해서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좋다는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단을 하면서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좋다는 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너는 좋아한다며 약간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래 사람이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거 물론 저도 그렇고 진짜 잘 바뀌는 거구나. 나는 그 좋다는 말에 옛날에 너무 목숨을 건 거지.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애인이랑도 뭔가 좋다고 얘기했다가 싫다고 얘기했다가 하는 것들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지. 근데 믿는다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좋다는 말이랑. 그래서 애인도 저한테 뭔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 가끔. 근데 나는 그런 쪽에서 널 믿어. 네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좋다는 얘기 들으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이 좀 약간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안 그럴 거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이 사람 생각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나훈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믿는다는 말이 좋다는 말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들려서 이 말 되게 좋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좀 저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명이 보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아니 주변 사람 말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 가끔 이제 여기 늦었을 때 들으면서 오거든요. 그럼 댓글도 달리고 보는 거 왜 보지? 보는 사람이 있네 이상하네. 그리고 막 호박이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약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저 브이로그 같은 것도 안 보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집단을 하고 싶은데 조금 두렵다, 망설여진다 이런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훈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삶이 편안한 사람이랑 별로 집단 같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집단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까지 나누고 여기 와가지고 또 굳이 나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분명히 있긴 하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호기심? 그리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의 약간 그런 거? 저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가니까 조금 갈등하면 나가버리고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윤리 어쩌고 얘기하면서 살만하면 오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냥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진짜 나 이거 정말 해야겠다. 나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 가면 진짜 좀 바뀔 수 있을까? 각오를 하고 오던가. 그럼 같이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집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살만하면 오지 마시라. 잘 사시라. 근데 진짜 너무 힘들면 와서 같이 해보시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 여신님 오늘 아드님이랑 써둔 얘기? 그 얘기 들어서 되게 좋았고 사실 저번에 그 아드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근황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잘 지내시나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관계 개선이 있구나. 그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당했던 그게 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좀 괜찮다고 좀 말을 해주고 싶고 걱정하는 거 이제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엄마 걱정이라든지 계속 괜찮다고 불안하면 계속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불안하다고 그러면 계속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치신 거 좀 걱정돼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다시님 요 근래 계속 많이 빠져가지고 올해 시간 맞춰서 왔는데 또 지금 이때 반겨주고 또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되게 좋아요. 저도
저번에 이제 저한테 좋은데 뭐 제가 막 눈치 많이 보고 약간 그런 게 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계속 좀 남아있어서 신기했어요. 내가 좀 좀 사람 불편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근데 좀 그래도 좋다고 얘기해주니까 좋고 저도 예전에는 이제 누다신님 그전에 계속 좋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셀럽이라 좋아했거든요. 좀 친해지고 싶고 좀 멋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되게 좋고 오히려 그때는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도 왜 저러지? 저런 사람이 뭐가 힘들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듯이.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되게 힘들겠다 좀 공감도 되고 인간적으로 좀 많이 좋고 또 같이 좋다고 표현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까 그 전에 무슨 좋아했던 사람들 약간 칼 꽂힌 경험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이제 아까 여신님이 좋다고 했는데 뭔가 반응 약간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 그게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그런 반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뭔가 사실 뭔가 나라님이 이제 계속 좀 오는 날보다 좀 안 오는 날이 좀 많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그래도 나님을 좀 계속 받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좋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뭔가 정말 얘기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속상한 마음이었고 저는 이 센터가 정말 오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냥 치료 공동체도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외압 때문에 뭔가 약간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계속 응원해요. 저는 지난주에 새벽님한테 마지막에 이제 내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웃지 말라고 제가 뭐 그렇게 면박 주는 그게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또 당황하시는 모습에 그냥 조금 신경 쓰였어요. 일단은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당황해 하시니까. 근데 아침에 딱 얼굴 뵈니까 좀 반가웠어요. 그냥 그런 내색 하나도 없으시고 이렇게 먼저 이제 인사해 주시고 하니까 좀 반갑고 좋았어요. 지금도 생각났어요. 지금 얘기해서. 네. 그래서 생각은 안 하셨구나.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웠는데 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안심이 됐고 좋았고 또 제 얘기를 좀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안도가 같이 이렇게 이해를 받는 느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나님한테 제가 아까 좋다는 얘기할 때 반응이 좀 당황스러웠고 내가 말 잘못했나? 내가 거짓말을 조금 오해받는 느낌? 좀 그래서 좀 그때 좀 어떻게 다시 철회해야 되나? 내가 한 말을 조금 막 그 당시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그래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저런 사람이 좋은가? 그 행위가 좋은가?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그랬구나 하고 좀 세상 또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도 또 알게 된 것 같고 또 이해가 됐고 했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 이 느낌 가지고 내가 그때 마지막에 느다스님이 이제 관계를 이제 좀 배워가자고 얘기해 주신 부분 그 얘기를 붙잡고 이제 이 느낌을 가지고 조금 도전해봐야 난 처음에는 그냥 배운다고만 목표를 세우고 왔었는데 조금 달리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도 없이 이제 그냥 무턱대고 해보자 하는 거하고 이런 느낌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 이 느낌 감정인데 이런 거 가지고 관계를 하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이제 너무 우아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말 잘못했나? 내 말이 거짓처럼 들리나? 지금 막 철회를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그리고 느다스님이 이제는 그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무슨 얘기야? 예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할 것 같다는 좀 믿음이 좀 생기신다 하는 그 얘기가 좀 부응하기도 쉽고 좀 좋았어요. 그 얘기가.
좋아서 부흥하기도 쉽고 또 부흥한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또 이 얘기가 예, 마음은 일단은 그 정도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봤을 때 이 센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이런 위원회에서 이제 예, 압력을 줘서 뭐 이렇게 센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위압감도 있었고. 여기는 예. 여기는 자유국가여서 괜찮아요. 그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지금 안심이 돼요. 안심하세요? 예. 저 옛날에 한국센터에서 일할 때 진짜 거지 같은 거의 학대 아니야 싶은 정도로 센터가 있었거든요. 아동. 그게 아무리 제가 어떻게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럼 그런 데 다 없어져야지. 그럼. 좋았어요. 이제 그 없어진 잘 이렇게까 좀 안심이 되고 일단 대다수님이 걱정은 됐어요. 그냥 혼자 지금 얘를 얻어맞는구나 이렇게 남이 안 가는 길을 개척하면서 힘들지 개척하는 길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담담하시네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이 되게 좋았습니다. 의외로 담담. 아니 담담하시다. 담담하다고? 네, 담담하시다. 담담이 아니고. 그래. 아무튼 이렇게 같이 공개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구경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쉬어요.